저는 술독에 빠져 사는 아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술을 참 좋아했는데 원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인데다가 친구도 많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 것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해는 잘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도 가지면 아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절대로 회식 자리를 빠지지 않고 술을 먹더군요. 회사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았죠. 그런데 아이도 있는 사람이 처녀처럼 회식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은 못 참겠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2돌밖에 안 됐는데 아내는 술이 먹고 싶다면서 모유도 딱 1달만 먹였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 임신 기간 동안에는 아내가 술을 참았으니까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엄마로서 생각이 있는 건지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랄 아이가 나중에 뭘 배울까 싶기도 했고요. 저번에는 팀 내 회식, 오늘은 부서 회식, 다음 날에는 사내 동아리 회식이라고 하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술 먹다가 귀가하는 아내를 어떤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돌아올 때면 옷 매무새도 엉망이 돼 있을 때도 여러 번 있었고요.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어긋난 것도 몇 번을 봤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예 취해서 고주망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취기가 오른 정도로 돌아오더라고요. 차라리 술이 떡이 돼서 큰 실수라도 해서 술 끊고 싶은 계기가 생기길 빌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축치로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먹는 편은 아니라 그것 하나 마음에 들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딸을 잘 키우려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언제까지 술 먹느라 늦게 들어오는 엄마를 봐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집에 있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늦게 들어오는 것을 봐주기 힘들다고요. 저는 퇴근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데 당신은 엄마가 돼서 아이를 위해 뭘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가 좀처럼 술 갖고 뭐라 하지 않았다가 단호히 얘기하니 아내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곧 애교를 부리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여보, 나도 항상 당신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그런데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승진 걸린 중요한 시기인 거 알잖아? 안 그래도 애 낳느라 1년을 쉬었다고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는데 나라고 다 좋아서 그렇게 회식 가는 게 아니야. 얼른 승진해야 월급도 오르고 우리 집 살림에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려는 건데 조금만 이해해주라. 딱 1달 정도만 참아주면 안 될까? 아내가 통 사정을 하길래 더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얘기한 1달만 더 참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대신 매일 하던 회식을 주 3회로 줄이기로 협의했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니 아내는 약속 지키겠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더군요. 그 이후로 아내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지 회식은 주 3회 이상은 안 하더라고요. 아내가 정상 퇴근하니 같이 저녁도 먹고 제가 늦는 날엔 아내가 아이를 데려와 같이 씻기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엔 아이를 재우고 집에서 혼자 아내를 기다릴 때마다 외로움도 많이 탔는데 이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말 좋더군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물론 회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아내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족이었죠. 하지만 하루는 아내가 만취가 되어 집에 오더라고요. 비밀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해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그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열리지도 않더군요. 보니까 아내가 열다 잠들었는지 문에 기대 자고 있더군요. 아내의 행색은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다녔기에 행색이 이런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있는 여자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타킹은 찢어져 있었고 원피스의 단추도 몇 개는 풀어있을 정도였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더군요. 성질 같아서는 복도에다 그냥 재우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거기다가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술에 떡이 된 아내를 간신히 방까지 들여왔습니다.
여자가 술했더니 어찌나 무거운지 낑낑대면서 겨우 방으로 들쳐업고 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깊이 잠들어 있더군요. 정신을 잃으면서도 아내의 손엔 핸드백이 꼭 쥐어져 있더군요. 아내의 손에서 핸드백을 빼는데 아내가 힘을 주다 핸드백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지더군요. 그런데 웬걸? 핸드백 속에 핸드폰이 2대가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죠. 한 달 전에 바꿨던 최신 핸드폰과 1년 전 모델의 다른 핸드폰까지. 대체 뭐하러 굳이 핸드폰을 2대나 쓰고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일하느라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왠지 무언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가뜩이나 맨날 술 먹고 옷도 헝클어져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켜보았습니다. 패턴이 걸려 있었는데 아내의 지문으로 쉽게 열리더군요. 순간 제 2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안 잊혀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휴대폰 안에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 흔적들이 곳곳 있더군요. 내용을 보면 볼수록 충격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살펴봤는데 김 과장님, 영석 씨, 강 대리 이렇게 저장된 사람들과의 통화 기록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1시간 전 마지막 통화는 영석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딱 저 3사람만 친구가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카톡 프로필을 보니 강 대리는 제가 예전에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팀에서 제일 친한 2사람이랑 술 먹고 있다길래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둘 중 하나가 강 대리였습니다. 아내보다 1년 후배로 키 크고 능글능글한 남자였는데 여태 아내랑 그짓거리하면서 연락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 사진도 올린 거 보아 애아빠 같았습니다. 한 명은 신혼처럼 보였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사진첩까지 뒤지게 됐습니다.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이 가득이었습니다. 순간 무슨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지저분한 영상과 사진들이 있더군요. 영상 속 남녀가 흐느끼며 관계를 맺는데 영상 속 여자는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영상 속 아내가 남자들이랑 하는 대사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남편이 좋아? 내가 좋아?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왜? 그래도 죄책감은 드나 보지? 아니, 집중 방해돼서. 정말 내가 알던 아내가 맞을까 싶더군요. 이런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아왔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의 엄마란 사실에 저주스럽더군요.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느라 여태 늦었다는 생각이 드니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든 아내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9시 뉴스에 나타나는 부부간의 강력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절실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보면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부질없더군요. 3명의 다른 남자들과 뒹군 아내. 아마 카톡 친구 추가된 그 3명의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충격적 실체에 역겨움이 밀려오더군요. 연애 시절 때부터 아내는 욕구가 강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 비해 저는 욕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 아내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짓거리들을 할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여자로서 먼저 하자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했단 말이요. 남자로서 좀 먼저 다가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자기는 나보면 아무 생각 안 드냐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거냐고요. 그때는 그저 가벼운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륜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예전에 아는 누나가 유부녀들 중에 애인 없는 유부녀 없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들었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여자가 바로 한 집에 살던 제 아내였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아내를 깨워서 뭐냐고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흔들어 깨워도 정신 못 차리더군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제 핸드폰으로 영상과 사진을 모두 옮겨놨습니다. 저희 누나 또한 매형이 바람나서 한참 마음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매형과 상간녀 증거를 모은다고 이것저것 알아보았기에 누나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를 보지도 않고 회사로 출근해 바로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에게 아내가 저지른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누나도 개같은 년이라면서 변호사 연락처 알려줄 테니 바로 상담 받으라더군요.
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증거를 잘 모아놓으라고 하더군요. 어떤 결정을 하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아내가 와 있더군요.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그 비밀의 휴대폰을 제가 가져갔단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해. 어제 정말 이사님이랑 부장님이랑 다 같이 회식 가는 자리라서 분위기 낸다고 먹다 보니 그랬어. 미안해. 이제 술 안 먹을게. 제발 용서해줘. 응? 자기야, 나 진짜 자기뿐이야. 찔리는 게 있는지 평소보다 말도 많더군요. 저는 아내의 불안해하는 모습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떨어야 했습니다. 뭔가 불안한가 본데 혹시 당신 뭐 잃어버린 거 없어? 응? 뭐 없는데? 제가 그 문제의 휴대폰을 들이미니 그제서야 아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처음엔 잡아 때렸는지 그 폰 자기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른 회사 동료가 놓고 간 거 챙겨놓은 건데 잃어버린 줄 알고 시겁했다면서 둘러대더군요. 끝까지 거짓말 치는 아내의 모습에 더욱 진저리가 났습니다. 작작 좀 해 진짜. 내가 호구로 보여? 병신으로 보여? 당신이 새놈이랑 한 더러운 짓거리를 다 봤어. 당신 그러고도 애 엄마야? 나중에 희정이 크면 뭐라 할래? 내가 새 새끼랑 뒹굴던 능력 있는 엄마야. 이 말 해주려고 그런 거야? 밤새 자지도 못하고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쏴질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모든 전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저를 설득하려고 애원하면서 싹싹 비는데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속이 메스꺼리더군요.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간남들에게 연락을 해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세 남자가 거실로 들어서니 집안이 꽉 차더군요. 오물덩어리 4사람이 있으니 쓰레기장 저리 가라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내와 당장 집에 안 오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말에 허겁지겁 달려온 세 남자들. 기절할 때까지 패버리고 싶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저는 세 남자에게 주소와 이름을 모두 적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 적었다면 회사와 가정, 인터넷에 다 뿌릴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중에 김 과장이란 사람이 돈으로 보상할 테니 제발 덮고 가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다 알려줘봤자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면서요. 저는 비웃음 날리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따르지 않고 토를 다시는 분은 까발려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 그 뒤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가 말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 2명은 유부남이고 다른 1명은 2달 후에 결혼을 한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한 놈이 그러더군요. 집사람이 유혹을 엄청 해대길래 그만 넘어갔다고요. 다른 2명도 모두 제 아내가 먼저 꼬셔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별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지금 와서 그런 거 따져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유혹을 했거나 넘어간 사람이거나 둘 다 더러운 건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더라도 회사 사람들이랑 바람 피운 게 말이죠. 나중에 생겨날 뒷감당은 생각 안 했냐고 하니까 아내의 말이 더 기가 찼습니다. 작정하고 바람 피운 게 아니고 진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려고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그렇게 된 거라 하더군요. 술 먹다 보니 옆에 이 사람들에게 눈길이 간 거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저라고 하더군요. 바람핀 거였으면 더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랑 했겠지. 왜 이런 가정 있는 회사 사람들이랑 하겠냐면서요.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술 좋아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모든 여자가 당신같이 하느냐고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후 끊었던 담배였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저였는데 노력한 결과가 이거라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하늘에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저에게 애걸복걸 빌더군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직장도 다 그만둘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빈다고 용서하고 넘어갈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버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놈의 아내대 된 사람들과 곧 결혼할 예비신부 연락처를 알아내 다 보내주었습니다. 웃겼던 게 김 과장의 아내가 회사 이사 중에 한 명과 친인척이었는데 김 과장은 아내에게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당하면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 2명과 아내도 마찬가지로요.
은연중에 회사 내에 아내와 3명의 불륜이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남들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남자들의 아내들은 제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이었죠. 아내도 변호사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남은 건 이제 저밖에 없다며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아직까지 벌거벗은 아내가 남자들과 찍었던 사진과 영상이 잊히지 않아 저는 그럴 용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법원을 들락날락 거리게 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홀쭉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 소송까지 벌이게 됐으니 앞으로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에게 제 딸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저도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딸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죠. 호주에 삼촌이 계셔서 거기에서 성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곳에 살게 된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딸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여자를 만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가끔 아내는 딸이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아내가 제대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고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이 2번 다시 피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